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에 위치한 샘폴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꿈 이름을 도와주고 있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이승복입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들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종합적으로 교사가 관찰,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 7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이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주로 작성을 하시는데, 훈령에 의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의 대부분은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주시고요. 교과사항은 교과 담당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평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안에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3월 달에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시면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이런 것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내용 안에 1년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은 선생님께서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는요, 학생의 성장 기록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의 선발에, 평가에 반영이 될 때는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활용이 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출결 상황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출결 상황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적 상황입니다. 학적 상황은요, 학생이 대학에 원서를 넣었을 때 그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농어촌 전형도 해당 농어촌 해당 지역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성적이 갑자기 이렇게 향상이 된다거나 선생님들의 평가가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의 학적 사항을 보면 대부분 전출입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의 변화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가를 대학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풀 안에서는 큰 변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는요,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충실하게 참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요. 또 질병 관련된 그 결석이 많은 경우에는 대학에 와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면접 단계에서 질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학교 교육계획서에 따라서 실시가 되고요. 수상 실적은 수상 경력 이외의 항목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상 대회에 참여를 할 때는요, 대회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회를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거나 대학의 면접에 가서 대답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학생의 경우에는 토론 한마당에서 2학년 때 상을 2개를 받았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능력도 우수하겠지만 특히 토론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수상 경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로 희망 사항입니다. 진로 희망 사항은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변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생은 진로를 왜 선택했는가,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3학년 때는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대학에서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사례 학생은 문화 콘텐츠 기획자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사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갖게 됐고 2학년 때는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꿈들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국어 시간에 고려, 가요를 심화적으로 탐구하면서 국어 공부를 통해서도 자신의 꿈인 문화 콘텐츠 기획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로 희망 사항은 대학에 원서를 쓸 때 학과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 희망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일관되게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학생들은 진로 희망이 이렇게 매년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바뀌는 것이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꿈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뀐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담임 선생님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내용들이 온전히 학교생활기록부에 평가 기록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7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예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교과 활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과 연계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하는 활동들이 교과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변화와 성장을 했는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 활동이 무엇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각 영역별로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을 보면요. 자율활동에서는 개별적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을 중요하게 보고요. 동아리 활동에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역시 활동 실적 등을 보게 됩니다. 봉사활동에서는 자발성과 진정성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진로활동에서는 자질과 노력, 수행한 결과, 그리고 참여도, 의욕, 태도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8번째,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성적으로 되어 있는 정량적 지표가 있고요. 그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교과 선생님들이 관찰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관찰 평가하는 내용에는요, 학생의 수업 태도와 노력,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보실 때는요, 먼저 아래 사항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교과와 약한 교과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례의 학생의 경우에는요, 국어와 영어, 일본어 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언어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경우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하와 심화수학 이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기반해서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했는가가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했던 학습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도 선생님에 의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될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요,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독서 활동 상황은 독서 기록장 등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또는 교과 선생님들께서 기록을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독후 활동이 단순 독후 활동이 아닌 뭔가 수업과 연관되어서 이어져서 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은 독서 활동 상황 이외의 영역에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왜 그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제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3권의 책을 통해서 약의 부작용과 효능, 신약 개발 산업 등을 스스로 공부해 나갔다라고 하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학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들의 평가 기록이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전체적인 1년간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학습, 행동 및 인성,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내용을 쭉 보고 그 내용 중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2학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1학년, 2학년 때 쭉 성장하는 과정을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항목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의 건학 이념, 모집 단위별 특성 등이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학 지도를 도와주시려면 자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프리즘 인재 전형이라고 합니다. 프리즘 인재 전형에는 전공적합성, 인성, 창의성 이렇게 3가지 평가 영역이 있고요. 각각의 영역이 총 5가지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5가지 평가 지표는 열정을 비롯한 12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 12가지 영역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열정이라고 하는 항목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꾸준한 도전의식을 보는 항목인데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교과 내용을 배우다가 생긴 호기심을 독서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취를 했다면 그게 열정의 평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학생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독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과학 수업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서요, 학생이 과학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독서 활동을 했고, 그 독서 활동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이 실제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열정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활동인데요. 자율활동은 개별적 학생의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두 학생의 사례입니다. 위의 학생은 학생이 참여한 그런 활동 실적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학생은 학생이 참여한 활동에서 보인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위 학생과 아래 학생 중 어떤 학생을 좀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참여한 활동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각각의 활동에서 보인 학생의 특성이 교사의 눈에서 관찰되고 평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유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실 때 우리 아이 학교생활기록부가 단순히 참여한 사실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참여한 활동에서 이 우리 아이의 특성이 교사의 눈으로 관찰되어 평가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고, 만약에 활동 실적 부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학생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녀를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에 관련돼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대학에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요, 1학년 때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학 탐구 동아리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진로가 인문사회 쪽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 동아리 활동을 변경하고자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인문사회학을 공부하지만 그래도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학생에게 계속 과학탐구 동아리 안에서 활동을 하도록 제가 권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기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인지과학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실제로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볼 때는요,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웠는가를 중심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3개년간 진로 활동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3개년간 진로 활동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들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바뀌었다면 2학년 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담임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대학에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치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 탐구활동 등은요, 학생들이 어떤 식의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활동을 통해서는 배려, 협동심, 봉사정신, 성실성,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탐구활동은 전공부합도, 창의적 능력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는 적성 흥미검사, 체험특강 및 멘토링, 독서 스터디 활동, 모둠 활동 등에서는 자기 이해를 객관적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 자기 주도성과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실 때는요, 진로 목표가 분명한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의 역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가를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넓고 깊게 그리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진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실 때는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봐주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학생이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신 다음에 그 역량을 필요로 하는 학과에 지원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학교생활 기록부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보시면 아이가 3년간 어떤 생각을 갖고 학교생활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녀가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에 어떤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학생과 학부모님의 성장이 동시에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